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코로나19 알아야기입니다. 똘똘이 스머프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하는 이기자 코로나19. 이 시간 오늘도 코로나19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줄 코로나19계 똘똘이 스머프 강양구 과학전문기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진행할 자칭 스머페트 최지은 아나운서 나왔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소식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에 0951 그리고 앱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근데 강 기자는 지금 벌써 반팔에 괜찮아요? 열이 좀 많아요. 많아요? 오. 몸에 열이 많군요. 그리고 마땅한 봄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겨울에서 여름으로 막 바로바로 넘어가잖아요. 급격하게. 네. 네. 작년에도 이맘때 그 옷 입고 다니셨어요, 그러면? 그랬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서 또 네, 겉옷 챙기셔야 물론 돼요. 겉옷 입고 다니죠. 근데 이제 요새 네. 같은 때 감기 걸리면 괜히 주위에서 의심사기 쉽잖아요.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도 그게 은근히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괜히 감기 걸려가지고 네. 콜록콜록하고 그러면은 요즘 같은 때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그 지방에 아주 오랜만에 뭐 출장을 갈 일이 있었는데 가는 길에 옆자리에 굉장히 젊은 분이 업무 출장 때문에 가시는지 앉으셨는데 KTX 타셨나 보다. KTX 탔어요. 그런데 전형적인 감기 증상을 보이시더라고요. 콜록콜록 옆자리에 훌쩍훌쩍. 앉으신 분인데. 장기침 계속 하시고 그다음에 네. 코 훌쩍훌쩍 하시고 그런데 밖에서부터 들어오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끼고 계셨어요. 네. 근데 제 옆자리에 딱 앉으시더니 마스크를 딱 벗으시고 순간 긴장하셨겠네요. 네, 순간 긴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언제적 같은 일이에요? 때 며칠 전 일인데 그래서 제가 마음 같아서는 발열 체크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정말 이 요새 같은 때는 자기 몸 관리는 자기가 해야 맞습니다. 돼요. 감기 그리고 안 걸리게. 이제 대중교통 이용할 때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예요. 밖에서 착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밖에서는 벗어도 되지만은 안에 들어오셨을 때 좀 착용을 해주시고 특히 본인의 감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감기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혹시 또 그 감기 증상이 코로나19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마스크 착용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스크라는 게 우리 사회의 이제 약속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개인 위생을 지키고 있다는 그런 배려의 약속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에티켓화 되는 것 같고. 네. 네, 네. 자, 오늘 0시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1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학원 강사 관련해서 인천 지역에서만 무려 6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인천학원 강사 확진자에서 시작된 4차 감염도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분 거짓말했잖아요 처음에. 네, 이제 처음에 거짓말을 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태원에서 시작된 그 바이러스 전파가 계속해서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이제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 양상인데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으시는 분이 확진 환자가 되었는데 그 사진 찍으시는 분이 그 돌잔치 때 가족 사진을 찍어준 거죠. 네. 그래서 그 돌잡이 아기를 둔 예. 부모와 그리고 1살짜리 아기 가족 3명이 네. 이제 예. 감염된 사례가 오늘 밝혀졌습니다. 네네. 잠깐만요. 지금 교육당국 교육부에서 오후에 지금 3시부터 한다는 브리핑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자, 박백범 등교 수업을 준비해 교육부. 주신 학생 학부모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등교 수업 시작 후 인천과 경기 안성 그리고 대구의 일부 학교에서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방역 지침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시도교육청 학교와 상시 비상체계를 마련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등학교 3학년 등교 수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16시 기준으로 전국 고등학교 2,363개 교 중 2,277교에서 등교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나머지 86개 교에서는 신설학교 등의 사유로 등교 수업 대신 원격 수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체 고3 학생들의 출석률은 95.2%입니다. 등교하지 않은 학생은 보건당국에 의한 격리 115명, 등교 전 가정 내 자가진단, 죄송합니다.
2,099명, 등교 발열 검사 및 의심 증상 737명,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1,198명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인천 지역의 경우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학원 강사로 인한 제2, 3차 감염으로 등교 수업 당일인 5월 20일 새벽 4시에 인왕고에서 학생 2명 코로나19 발생이 인지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중 확진 학생 1명이 연수구 소재 체육시설 학원이 아닙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체대 입시를 준비한 것으로 밝혀져 인천 미추홀구 등 5개 지역 관내 66개 고등학교에 대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동체육시설을 이용한 학생 115명은 5월 20일 모든 검사를 실시하였고 5월 21일 13시 현재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도 안성 지역의 경우 지역 내 이동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발생하여 관내 9개 고등학교에서 등교 수업을 연기하였으나 금일부터 정상 등교를 실시하였으며 역학조사 결과 현재까지 확진자와 학생과의 접촉 등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119 응급구조대 차량을 이용한 학생은 총 127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107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등교 수업 이후 학교 내에 유증상자 또는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와 학생에 대한 응급 심리 지원을 통해 학교의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학생의 심리적 안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가 학생에게 감염을 전파하면서 학원을 통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일선학교와 함께 방역당국과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히 대응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학생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적극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활 속 거르두기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부는 학교 방역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학교 현장의 비상 상황을 시도교육청,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 그리고 지자체와 함께 24시간 예의주시하며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자, 전국 학교 2,363군데인데 2,277군데에서 등교를 했고요. 86곳은 뭐 인천이나 안성 같은 데 경우 같은 원격 수업이다. 그러면서 학생들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를 부탁을 했는데 학생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PC방, 코인 노래방 이런 데 아닐까요? 코인 노래방? 네. 코인 노래방 가봤어요? 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강 기자는?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아까 손승희 아나운서 그러는데 500원 넣고 한다고 그게 그러던데? 지역마다 아마 조금 다른 것 같아요. 1,000원에 3곡인데도 있고 500원에 한 곡인데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를 하는 시점이 과연 언제인지. 고3 학생들 인천에서 또 일부는 하교 조치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지난주에 이제 등교에 대해서 네.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약간 의견을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리고 사실은 학교에 나가더라도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보기가 어렵거든요. 하루 종일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어떤 고3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저는 너무나 정확한 비유여가지고 네. 다시 한번 애청자분들께도 전해드리고 싶은데 걱정을 이렇게 강 기자님 너무 걱정입니다 그러면서 왜 걱정이세요 그랬더니 고3 교실은요 수업 시간은 신천지고 쉬는 시간은 이태원 클럽이에요. 그 비유가
실감 나는 게 어제 뉴스에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디 뉴스 기자가 이제 학교 네. 점심시간 때인가 네. 그걸 촬영을 해서 뉴스에 내보내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이태원 클럽 마냥 막 엉켜 있고 막 그러니까 마스크도 벗고 뛰어도 놀고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그 교육 당국과 이 방역 전문가들이 조금 진지하게 아이들의 입장에서 좀 의논을 해가지고 오히려 저는 이런 방법 권해드리고 싶은데 수업 시간에는 차라리 말은 주로 선생님만 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차라리 아이들은 좀 마스크를 좀 벗게 해라. 오히려. 네. 그리고 쉬는 시간에 예. 좀 마스크를 쓰게 해라. 어.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바이러스 전파의 가능성이 높다면 그건 수업 시간보다는 놀면서 쉬는 부딪히면서. 시간이나 혹은 네. 점심 시간에 서로 접촉하면서 바이러스 전파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것 같거든요. 그 일리가 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또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어쨌든 선생님들께서 통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쉬는 시간에는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께서 어쨌든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일일이 이렇게 케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저 어디 학교 보니까 아크릴판을 디귿자로 이렇게 형태로 만들어서 네. 그 자리마다 다 해놨더라고요. 네. 침방울 안 튀게. 그러니까 강 기자 얘기대로 오히려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말을 잘 안 하고 네네. 선생님 강의를 주로 들으니까 수업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고. 마스크 벗고 그러면 마스크를 쓰는 것보다는 수업에 대한 집중도도 훨씬 더 높겠죠. 아이들도 덜 힘들고. 아, 그런 이야기를 좀 어디 교육당국에 좀 얘기를 해보세요. 강 저 여러 기자가.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도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아예 그렇게 하기 너무 이제 좀 불안한 불안한 요소가 거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육 당국도 그렇고 네. 또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교육행정 하시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사실은 약간 어거지로 지금 등교를 시킨 거잖아요. 네네. 위험을 감수하고라는 표현을 차관님께서도 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그런 훨씬 더 유연한 접근을 못하는 근데 거죠. 우리 청취자분 너무 편살님께서 근데 그러다가 누구 하나 기침이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교육당국에서는 계속 이제 쓰게 하는 거죠. 하루 종일 이제 마스크를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좁고 이제 가장 걱정스러운 건 그 이태원 클럽 같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 네. 시간에 오히려 마스크를 벗고서 답답하니까 마스크 당연히 벗지 않겠어요. 그럼 이건 어때요? 어제 이제 그 마스크 쓴 채로 수업 듣던 한 학생이 쓰러졌어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네. 요즘에 훨씬 더 좀 긴장감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이동을 할 때 숨은 감염자들이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다른 때보다 좀 더 엄격하게 마스크 같은 것들을 착용을 네.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그 실내에서 조금 인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실내 다중이용 시설에서 급하게 전화를 받아가지고 제가 뭔가 설명을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막 설명을 하니까 숨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일이 굉장히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 브리핑하면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마스크라는 게 그 호흡량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차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하게 건강에 해를 줄 수도 있다고. 네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쓴 채로 수업을 듣다가 뭐 이렇게 현기증 같은 게 나가지고 네. 쓰러지는 일이 생길 수 있죠. 네. 9138님께서 인천 학원 강사가 택시를 탔을 때 마스크를 하고 기사님도 마스크를 했을 텐데 1차 감염 또 다른 손님도 마스크 했을 텐데 2차 감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근데 마스크를 다 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차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네. 네. 제가 보기에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 안 하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감염이 네, 2차 감염 그리고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그 다음 손님까지도 감염이 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이게 여기저기에 그 바이러스에 다량 오염된 비말이 흩뿌려져 있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9138 청취자는 마스크를 썼는데 어떻게 1차, 2차 감염이 일어날까요? 이건데 강 기자 생각으로는 아마 일단 마스크 제대로 착용 안 했을 가능성 크고요. 이제 그분이 그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그 표면이나 아니면 본인의 손이나 이런 데 바이러스가 많이 묻혀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환경을 오염을 네. 시켰고 그러면서 이제 2차 감염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코인 노래방이라는 게 그런 데 아닙니까? 네. 1차 감염자가 거길 들어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누군가 들어갔을 네. 때 또 2차, 3차 감염이 그렇죠.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코인 노래방이나 이 택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 바이러스 전파가 잘 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바이러스를 최초 전파하는 확진 환자가
이제 감염자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시점인지 그리고 또 개인마다 또 바이러스 배출량이 달라요. 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슈퍼 전파자급에 지금 들고 있는 이 거짓말 치신 학원 강사분 같은 경우에는 하필이면 바이러스 배출이 많은 시점에 그리고 또 본인이 또 바이러스 배출량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다녔던 네.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약간이라도 증상이 있을 테니까 본인이 계속해서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그게 자신의 손이나 이런 데 많이 묻어 있었을 테고 예. 그게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겉 표면이나 혹은 자신의 손을 통해서 네. 택시한 환경을 오염시켰을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코인 노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이야기됐었잖아요. 뭐 코인 노래방의 공조 시스템을 통해서 전파가 되었을까, 혹은 환기를 시키는 과정에서 떠다니던 비말이 밖으로 갔을까. 저는 다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생각하기 저도 방역 전문가들이랑 토론을 해봤는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매개체를 통한 전파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매개체. 왜냐하면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그 마이크.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는 비말이 굉장히 막 확산이 그렇죠. 되잖아요. 네네. 밀폐된 코인 노래방 그거 좁다며요. 그 네. 안에 근데 들어가면. 그분이 비닐 장갑을 끼고 마이크를 잡진 않았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쏟아져 있는 비말이 마이크에도 많이 묻었을 테고, 마이크 손잡이에도 많이 묻었을 테고, 그리고 또 뭐 의자나 이런 데. 의자라던가 탁자라든지 뭐 이제 코인 노래방을 안 가봐서 그 네. 내부 환경이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량의 바이러스가 묻어 있었을 테고, 예를 들어서 그분이 나갈 때 손잡이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곳곳이 굉장히 다량의 바이러스로 오염돼 있는 상태였을 테고,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면은 당연히 손이라든지 네네. 이런데 바이러스가 묻었을 테고, 그 다음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묻은 바이러스가 또 노래를 부를 때 또 막 마이크를 여기저기로. 통해서 여기저기 네. 그리고 또 노래 부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뭐 얼굴에 손도 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이 다중 이용 밀폐된 시설을 안 가는 게 일단인 것 같고, 세초고 두 번째 만약 간다면은 개인 위생 수칙 손 그렇죠. 씻고 손 씻기.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손 씻기가 진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마스크도 코랑 입을 완벽하게 가려야지 이게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제 무방비라고. 무방비 그러죠. 상태죠. 예. 근데 보통 이런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많은 감염자들이 한꺼번에 공간에 있다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한두 명의 감염자들이 바이러스를 옮긴다면은 그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는 대부분 다 매개체를 통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손을 잘 씻으면은 자신이 감염될 가능성을 좀 확 줄일 수 있다. 코인 노래방 엄청 좁고 밀폐된 공간이라 감염되기 딱 좋은 장소라고 네. 청취자분께서 그러네. 보내주셨네요. 이분은 이제 코인 노래방 갔다 오신 분 같다. 자, 여기서요. 노래 한 곡 듣고 여러분들 문자 질문 계속 해주시면 강양구 기자가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성 씨가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예. 이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게 자꾸 태클을 걸어가지고. 그러게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 속보가 하나 좀 들어왔는데요. 교육부 차관이 대학교 입시 일정, 올해 대학 입시 일정의 원칙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워낙 수능이 2주 연기돼가지고 언제 치르기로 했던 거죠?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12월 12월 3일. 네. 아, 네네네. 12월 3일 날 수능 치는 거는 예정 없이 그냥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강양구 기자한테 온 질문도 있어요. 네. 네. 저희 딸이 학교 교사인데요. 일주일째 미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나 봐요. 괜찮다가 또 37.4도 정도로 오르다가 오. 기침은 없고 인후염 없는데 교사다 보니까 걱정이 됩니다. 보건 선생님이 코로나는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병원을 갔더니 피곤해서 그럴 거라고 하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아직 중학교라 계약은 안 했는데 혹시라도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지 참고로 위험스러운 곳은 가지 않았습니다. 학교 교사시잖아요. 네. 저는 검사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네. 이거 그냥 그럼 선별진료소 가서 의심 증상이 있다. 네, 선별진료소 가서 네. 뭐 학교 교사인데 네. 이런 의심 증상이 며칠째 계속 있는데 뭐 가능성은 좀 낮지만 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하면은 아마 검사를 해주실 것 같아요. 지금 예. 같은 분위기라면은. 그러면은 검사비는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오케이를 하는 순간 검사비는 안 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검사를 해줄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약간 꺼림칙하시면 검사를 해보는 게 낫죠. 그러면 본인도 훨씬 덜 불안하실 거 네. 아니에요. 그러면은 선별진료소 가서 그냥 내가 그냥 이상해. 네. 그래서 받고 싶어. 그러면 돈을 내야 될 텐데 얼마 정도를 내요? 16만 원 정도를 내는데요. 그러니까 선별진료 16만 원.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뭔가 좀 찝찝해서. 전문가들은 네. 전혀 아닙니다라고 그래도 하는데 해주세요, 그대로 이러면. 해주세요 그러면은 본인 부담금 16만 원을 내는데 그것도 합리적인 게 음성이면은 그냥 16만 원 자기가 내는데 16만 원 정도 그런데 양성이면은 그냥 돌려줍니다. 오. 그러니까 코로나19 환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돈을 내는 거고. 네네. 예. 죄송한데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환자 확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큰일 날 뻔했네요 하면서 그러면 16만 원 나라에서 도로 돌려준다는 네. 거죠. 아까 전에 태클을 걸지마 나갔잖아요. 네. 그때 6161번님이 자연이 인간한테 태클을 거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연한테 먼저 태클을 거니까 자연이 반격하는 거예요. 명언이십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코로나19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질문도 좀 많이 좀 보내주세요.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 그리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의료진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제 이번 주에 가장 걱정되었던 소식 중에 하나였는데 기초에 시작됐죠. 네. 다행히 삼성 서울병원에서 최초로 확인된 4명의 간호사 외에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어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이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 열심히 역학 조사를 해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전파가 시작되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는데 예. 그 4명의 확진된 간호사들 중에서 이제 가장 젊은 간호사가 있습니다. 네. 가장 젊은 간호사가 9일 10일 날 그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과 함께 강남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사실이 확인이 9일, 되었어요. 10일이 토요일, 일요일인데. 네. 그리고 그런데 그때 시간을 보냈던 그 친구들도 그러니까 동료들도 확진 판정을 받았나요?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되었기 네. 때문에 거기서 무엇인가 전파가 시작된 것이 아닐까라고 해서 계속해서 지금 추적 중인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아직 동선은 100% 파악이 안 되는. 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태원과의 연관성도 좀 확인이 될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이태원과 고리를 확인하지 못한 독립된 감염 사례거든요. 네. 그래서 다행히 이태원이랑 연결되면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태원이랑 계속해서 연결을 시키지 못하면은 또 찾아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그 지역사회 감염의 고리가 하나 있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네. 좀 더 그런 부분들은 걱정스러운 일이죠. 그래요. 근데 이게 삼성 서울병원 의료진뿐만 아니라 또 경기도 안양에서는 음식점과 관련해가지고 확진자가 늘고 있고. 네, 이것도 이제 걱정스러웠던 네. 일이었는데 최초에 그 경기도 안양에 그 일본식 주점에서 6명의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그 주점을 그분들과 같은 시간대에 앞뒤로 이용했던 분들에 대한 지금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지고 네네. 있는데요. 거기에서 또 이제 개학을 앞둔 교사 선생님들께서 회식을 또 하셨군요. 했었어요. 예. 근데 그 회식을 한 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사회적 생활 속 거리두기 하는 상황에서. 그런데 다행히도 저는 음성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은 조금 낮아진 네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말이에요. 아까 이 밀폐된 장소, 이 코인 노래방에서는 어떻게 감염이 될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술집 얘기했잖아요. 네. 이런 데서는 어떻게 감염이 될까요? 똑같은 거 아닐까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좀 그 술이 좀 몸에 들어가고 즐거운 시간 보내다 보면은 마스크 안 아무래도 쓰게 되고. 마스크도 안 쓰게 되고 목소리도 커지게 되고 침도 좀 튀기게 침도 좀 되고. 튀기게 되고 당연히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낸 분들 중에서 한 분이 만약에 감염자가 있고 그분이 또 바이러스를 굉장히 전파하기 용이한 때에 딱 맞춤한 분이라면은 같이 있는 분들은 거의 100% 전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무증상이야, 무증상. 그 네. 사람이. 네. 그러니까 확진 상태인데 감염된 상태인데 특별한 증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같이 이제 소주를 한잔 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튀는 비말에 감염될 수가 있다. 그렇죠. 충분히 감염될 그럴 수도 가능성이 있고 있죠. 이제 손에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냥 왜냐면 화장실도 다 같이 쓰니까 화장실 손잡이를 잡았거나 손잡이 같은 걸 잡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떤 있죠. 손님이 거기다 묻히고 간 바이러스를 그렇죠. 누군가가 내가 가서 이렇게 묻힐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는 좋을 수가 이제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또 이제 그 손님이 굉장히 다량의 바이러스를 막 배출하는 상태라는 전제 조건이 또 있어야 되긴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간에 그런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가면 무조건
중간중간에도 손을 씻어야 네, 되겠네요. 저는 그래서 좀 손 씻기를 좀 강박적으로 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음식점 가가지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사실은 불가능한 공고사항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최소한 손이라도 좀 잘 씻는 게 자신의 감염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춰주는 것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모임할 때 자기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안 나가야 돼요. 그렇죠. 네, 이제 중요한 거죠. 그것도 좀 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 씻는 얘기인데 그 지난주인가 그 KBS 1TV에서 포스트 코로나19에서 네 분의 석학들이 나와가지고 네. 강연을 했어요.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학부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그게 저는 인상적으로 아직도 기억에 와닿는데 그분 주장은 뭐냐 손을 잘 씻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으로 여기 바이러스 균을 막 주물럭주물럭 거리더라도 네. 그게 감염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점막을 통해서 이 손가락으로 손으로 얼굴을 만질 때 입술이라든가 코라든가 눈을 비빌 때 점막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다. 따라서 바이러스를 암만 우리가 이게 만지더라도 손만 제대로 씻으면 감염될 일이 없다. 감염될 일이 없다. 그 예를 드시면서 손을 잘 씻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손 씻기 효과가 얼마나 크다라는 게 딱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모든 감염병의 환자 숫자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다른 감염병도.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눈병, 뭐 수두, 네. 일반 감기, 그리고 독감 등등. 내과에 제가 오늘 오전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예. 그걸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보통 그 시간 되면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여기 상암동에. 네. 근데 오늘 갔더니 사람이 없어요. 환자들이. 환자분들 기다리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지금 강 기자 얘기한 것처럼 그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네,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환자 수가 확 줄었다 그래요. 네. 전반적으로 개인이- 위생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니까. 위생 수준이 높아지면서 네. 애초에 막 여기저기 전파되어서 감염병의 환자들의 숫자가 확 줄어든 거죠. 네. 저는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이거 좀 뜨거웠는데 모더나라고. 모더나. 이 백신이 개발이 됐다고 해서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했다가 아니 좀 의문인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맞습니다. 있어서 뭐가 그러니까 맞는 말인가요?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모더나의 네. 주가가 20%까지 맞아요. 올랐다가 네. 다시 또 이거 약간 또 의심스러운데? 의심스러워하면서 이제 10% 하락하고 그 장애 하락까지 하면은 16% 정도가 하락을 한 사건이었는데 네. 약간 설레발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예. 이게 모더나는 몇 차례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더나는 그 제약회사 이름이죠. 제약회사 이름입니다. 이제 신생 제약회사 이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뜬 제약회사 중에 하나인데 왜 떴냐면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금 인간을 상대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8개가 있거든요. 예. 그중에서 제일 먼저 사람한테 찔러 넣은 백신이에요. 네. 미국의 미국에서, 모더나라는 회사에서 만든 백신이 3월 6일부터 미국 워싱턴주의 신청자 45명에게 1차 임상시험을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3월 6일부터 첫 접종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 한 50일 가까이 됐잖아요. 그때 그렇죠.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약간 이례적인 일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보통 끝나지도 임상시험이 않았는데. 완료가 된 다음에 다 정리를 해가지고 논문의 형태로 발표를 사이언스 하는데 이제 게재가 된다든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더나라는 회사에서 이제 보도자료 형태로 언플을 잘하는 언플을 회사예요, 잘한 거죠. 언플. 그런데 언론 플레이. 얼핏 보면은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여요. 45명 전원에게서 항체가 생겼고 예. 그러면은 와 45명 전원에게서 항체가 생겼대 하면서 보도를 막 좋은 보도를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은 항체가 생겼다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 생기는 항체 중에서 이 바이러스 백신과 관련해서 중요한 항체는 중화항체라는 거예요. 그 중화항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중화항체가 생겼을 때 어떤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몸에 형성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올똑볼똑 튀어나온 돌기 요 부분을 없애주는 거를 중화항체라고 맞습니다. 중화항체입니다. 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시키는 오 어떻게 아셨어요? 여보세요.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시고 또 정확하게 네. 알고 계시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더나에서 보도자료에 45명 전원에게 중화항체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빅뉴스예요. 네. 그런데 45명 전원에게 항체가 생겼고 그 뭔가 외부에서 무엇인가가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 몸은 항체를 만들거든요. 예. 그런데 그중에서 중화항체가 생긴 것은 확인된 게 지금까지는 8명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37명에게서도 중화항체가 나올지 안 나올지 일단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모더나 관련해서 뉴스를 보실 때는 중화항체가 생겨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네. 지금은 8명인데 그게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이 예. 백신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화항체가 또 몸속에서 얼마나 생겼는지도 중요합니다. 충분하게 생겼는지. 네,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이겨내려면 군대의 숫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는데 중화항체가 몸에 그다지 많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면은 진짜 백신을 막 여러 번을 맞아야 된다든지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고 그 백신 자체가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더나의 이번 그 보도 자료에는 도대체 8명에서 중화항체가 생겼는데 중화항체가 얼마나 충분하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데이터로 지금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것도 지금 일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앞으로 2상, 3상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일상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백신을 건강한 사람한테 접종했을 때 큰 부작용이 없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다행히 그 대목은 넘어간 거예요. 예. 부작용이 없다. 그러니까 딱 그 정도 선에서 발표가 끝났어야 됐는데 이 모더나라는 회사에서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아니 그 지금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 백악관 직원이 그 모더나 스톡 옵션과 관련해서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좀 황당하고 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모더나의 이사로 재직했던 분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백신과의 전쟁 뭐 초고속 뭐 프로젝트를 네.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프로젝트 책임자로 옮겼습니다, 자리를. 그러니까 백악관의 백신 총 책임자가 이 모더나라고 하는 회사의 전 이사인데 네. 이분이 당연히 거기 이사였기 때문에 주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스톡 옵션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아니 이 양반이 이번에 올랐을 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국정조사감이라는 그러게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 뭐 암 치료에 쓰겠다, 뭐 네. 좋은 일에 쓰겠다라고 약속을 한 게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일에 쓸 것이라고 믿지만은 뭔가 이상하잖아요. 좀 약간 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렇죠. 의심스러운 의심스러운 정황이 하네요. 있는 거죠. 예. 그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백신 개발 참여 안 합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백신 네. 개발에 이 출사표를 던진 회사들이 있는데 사실 임상시험에 들어간 전 세계 8개 그 백신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연구 수준의 단계예요. 그래서 걸음마를 뗀 단계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제 먼저 치고 나간 그 8개 백신과 비교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무리인 상황이고요. 현재 그 8개 백신 중에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모더나보다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중국에서 지금 4가지 종류의 백신을 개발 중인데 그중에 한 종류와 영국에서 지금 개발 중인 백신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유망해 보여요. 현재로서는 왜 유망해 보이냐면 네. 모더나는 또 동물 실험을 건너뛰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8개 백신들도 다 동물 실험을 건너뛰고 사람한테 먼저 찔러넣기 시작하긴 했는데 방금 얘기한 그 중국의 백신 하나와 영국의 백신 하나는 영장류를 상대로 해서 동물 실험을 했어요. 원숭이 뭐 이렇게. 네, 원숭이를 상대로 해서 동물 실험을 했는데 일단은 몸속에 중화항체가 상당한 양이 생겼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그 원숭이들한테 영장류들한테 감염을 시켜본 거예요. 예. 그랬더니 감염을 시켰더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냈어요. 이겨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기에 일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남아있긴 했습니다만 폐까지 공격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어냈고 그리고 이런 결과들은 모두가 다 명확하게 데이터들도 공개가 되어서 예. 동료 과학자들의 심사를 거쳐서 정식으로 발표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더나보다는 오히려 네, 그러네요. 중국에서 개발 중인 백신이나 영국에서 개발 중인 백신이 사실은 과학자의 시각으로 보면은 좀 더 신뢰성 있는 결과를 지금 축적해서 내놓은 거죠.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더 네, 합리적일 수가 네, 있어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 말씀하셨는데 이 보통 동물 실험을 그 모르모트 쥐 생쥐한테 하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19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요. 생쥐가 안 걸린다며요. 생쥐 안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영장류를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생쥐한테 실험을 할 때는 그러니까 모더나도 생쥐를 상대로 해서 동물 실험을 지금 병행하고 있는데 그 생쥐를 유전자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같은 호흡기 증상과 관련이 있는 네네. 세포들이 있도록 그렇게 또 개조를 해야 되는군요. 유전자 유전자를. 조작을 해야 이제 동물 실험이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다. 어렵네요. 자, 이 기자 코로나19 이제 마칠 시간 됐습니다. 벌써요? 예. 벌써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진부하다고. 아니 진방이 진짜 리액션이라고. 빨리 끝나서 그래요. 자, 예. 강양구 기자를 위해서 김경래 PD가 노래를 하나 준비했답니다. 하도 잘 들었다고. 어떤 소개해 건데요? 주세요. 항구의 남자 박상철 씨. 이거 왜 골랐는지 아세요? 왜요?
목포 출신이죠. 강 박상철 기자가? 씨가. 예. 강양구 기자가 양구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 목포입니다, 목포. 고향이 아니 목포. 그럼 뭐 네, 어렸을 때부터 좀 멱 좀 감았어요? 바다 수영 좀 했었죠.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